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제가 원래 시장에서 어떤 증시 측면에서의 급작스러운 사건이나 이벤트 뭐 이런 게 났을 때 제가 드렸고요. 그 아마 제가 그 대선 이전에 브레이킹 뉴스 했던 건 아마 이제 탄핵 관련으로 해서 제가 그때만 브레이킹 뉴스에 드렸고, 지금은 또 중요한 이벤트가 미국 연준에서 자산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게 굉장히 큰 이벤트거든요. 그에 따른 향후 증시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향후 증시 전망과 대응 전략인데요. 키워드가 저금리 유동성 시대의 종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서는 증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 저금리 2008년에 있었던 그 리먼 사태 이후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돈을 막 풀었잖아요, 중앙은행에서. 그래서 저금리 유동성으로 지금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저금리가 그 유동성 시대가 종말하게 된 게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미국 FOMC의 자산 축소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해외 주요 국가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넘치는 유동성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기 과열로 이에 따라서 이제 과잉 유동성을 축소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 국가가 최고치를 기록할 때 가장 주가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상대 비교 차트인데요. 아마 각 HTS마다 다 있어요. 저는 이제 키움에서 갖고 왔고요. 보시면 그 여러 가지 뭐 초록색, 파란색, 주황색, 뭐 빨간색이 있는데, 일단은 요 화면 맨 여기서 다 같이 출발했습니다. 이게 16년 1월이에요, 증시가. 그 각국의 주요 지수 차트를, 증시 지수 차트를 이제 상대 비교한 차트입니다. 시장은 다 비슷하죠. 16년 1월에 0에서 시작이 됐고 40.9까지 독일이 올라갔습니다. 독일은 2008년부터 한 10년 지금까지 그 증시 지수가 무려 183%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우리나라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잘못된 거죠. 정부가 정책을 잘못 썼거나 뭐. 자, 그 다음에 많이 오른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입니다. 뭐 다우존스 신고가 뭐 많이 보셨죠? 그게 34까지 올랐습니다. 34. 우리가 아는 미국이 이렇게 올랐는데 그럼 독일이 얼마나 오른 거예요? 독일은 미국이 34고 미국이 40이며. 그 다음에 많이 오른 게 이제 그 캐나다. 그 다음이 프랑스. 그가 23, 25까지 올랐고요. 우리나라만 14가 올랐습니다. 상대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못 오른 거죠. 그 저금리 유동성 시대에. 뭔가 잘못됐던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증시가 안 좋았지만 해외는 너무 좋았다는 거죠. 증시가 왜? 저금리 유동성으로 인해서. 근데 부동산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오른 건 진짜 비교도 안 되게 해외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죠. 미국 모기지 금리 상승에 시한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이게 2008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예요. 그 사이에 다시 이렇게 올랐던 겁니다. 모기지 금리가 또. 모기지가. 그래서 작년 16년도 세계 주택 가격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랑 캐나다랑 호주는 집값 때문에 몸살이래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이 주도해온 저금리 기조 덕분에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택 가격 2008년 이후 약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중에 있고요. 2015년 최근 3년을 보면 2015년에는 4.1%, 2016년에는 6%를 상승을 했으며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IMF가 집계하는 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2000년 전 세계 주택 가격을 100으로 잡았을 때 2016년 3분기가 155.95래요. 근데 2008년 그 부동산 버블에서 모기지에서 났을 때가 155.98이에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이 전 글로벌적으로 많이 껴있다는 거예요. 가장 심한 데가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중국. 그리고 16년도 국가별로 보면요. 아이슬란드가 14.7%를 뛰면서 가장 큰 폭을 올랐고 뉴질랜드와 캐나다, 중국 등의 상승폭도 10%를 넘겼습니다. 반면 한국은 1.4%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작년에. 근데 그거랑 비교 안 되게 외국은 더 많이 올랐다. 엄청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예전에 뭐 집 한 채에 막 15억 하고 우리도 그럴 때 있었잖아요. 버블 터지기 전에. 그때였던 것 같아요. 외국이. 지금은. 그래서 미국은 최근 5년간 집값 상승률이 5년간, 최근 5년간 IMF 리먼 브라더스 때 터지고 그 후로 이제 최근 5년간 집값 상승률이 37%에 달해 G7 중에 최대치 상승했고요. 중국이 진짜 대단한데 17년 2월 베이징 신규 주택 평균 가격이 16년 대비 24% 상승했어요. 두 달 만에. 상하이와 선전은 24%, 14%까지 올랐습니다. 중국이 주택 버블이 엄청 심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버블이 심하고 증시도 최고치고 우리나라 빼고 해외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우리나라 상황이 어때요? 부채의 덫에 걸린 한국, 한미 금리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국내도 금리 인상 압력이 전망된다. 지금 향후 한미 기준금리 전망을 보시면 우리가 1.25에서 계속 간다고 해도 미국이 6월, 9월 올리면 9월에 올리면 우리랑 똑같아지고 내년 초에 올리면 더 비싸진단 말이에요. 금리가.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좋겠습니까? 부동산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을 올해 상반기까지만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더 빠르면 5월 중순까지, 6월도 버리고. 시장이 안 좋으면 재간이 없습니다. 볕을 재간이. 그러니까 바짝 벌어야겠다 우리가.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급증하는 가계 신용 금융, 이게 다 뭡니까? 주택담보대입니다. 주택담보. 그리고 더 안 좋은 거, 질이 더, 이거 왜 더 안 좋냐? 제1금융권이 하니까 제2금융권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제2금융권은 금리가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한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잘못됐던 거죠. 남들은 저렇게 좋았는데 남들은 돈 풀어서 한 100m 갔는데 우린 10m 간 거예요. 그게 뭐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최근 5년간을 헛손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타깝지만 자, 그래서 저금리 시대의 종말이 되면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까요? 일단 최근 10년간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과잉이 공급됐습니다. 그게 좋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부동산과 증시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빼고요. 그래서 과잉 유동성에 따라 시장이 그냥 과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로벌 경기는 지금 긴축을 생각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긴축을 할 때 뭘 어떻게 해요? 금리를 올리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금리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경기가 안 좋은데. 지금 앞에 보였잖아요. 부채도 많고 막.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온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미국의 자산 축소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이 점진적으로 하락될 거다, 앞으로. 근데 올해 말에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산 축소를 올해 말쯤에 한다 그랬죠, 미국이. 그러니까 양적 완화 돈 풀 때도 한 번에 시장이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1차, 2차, 3차. 아마 시장도 점진적으로 하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죠.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한계 가격을 저렇게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8년 초부터 점진적으로 시장이 말 갈수록 시장은 안 좋아질 거다. 부동산이랑
자본이랑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부동산 주식시장의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근데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사람들이 2008년에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근데 사람들이 조심스러워 한대요. 그래서 지금 일부는 10년 장기지 채권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시나리오가 두 가지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고 예전처럼 계속 사다 버블이 터지는 거. 근데 사람들이 약간 어떤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했는데 괜찮아. 괜찮네? 그러다 쭉 하다가 갑자기 터지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금리 시대가 종말되고 있으니까 이런 버블은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그 17년도 향후 증시 전망과 대응 전략을 보시면 17년 2분기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매하겠습니다. 그리고 17년 3분기부터 주식 하반기죠. 그러니까 점진적인 축소. 그리고 원래 여름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주식 시장이. 근데 제약 바이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7년 3분기 말에 엑시트 하겠다. 시장에서 빠져나겠다. 그럼 이제 3분기부터 말부터는 이제 연말까지는 저희가 뭐 해야 되냐면 이제 18년도 준비해야 되고 뭐 그때 이제 매매 스킬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 드릴게요. 그런 거 이제 강의 드릴 시간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주식이 늘 상승할 수 없습니다. 1년 내내 갖고 있으면요 주식은 100% 마이너스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상승하는 주식도 하락하거나 횡보하는 날이 훨씬 많다. 상승하는 날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년 중에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가 주식을 매매하기에 적당한 시기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쉬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 점 잊지 마세요. 자, 4월 13일 방송 안내입니다. 제가 주간 증시 체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약 바이오 섹터 및 추천주를 공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